네, 오늘은 대기업 시리즈 2탄입니다. 대기업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쓰고서 내가 대기업을 그만둔 이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대기업이 좋은 회사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에 입사 기회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확실히 배우는 건 많아요. 중소기업보다는 확실히 배우는 게 많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인생을 꿈꾼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대기업 생활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회사 밖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져요. 대기업에 가면. 물론 이제 회사 직원이니까 당연히 회사 내부의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회사 밖의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지는데 지나치게 회사 밖 사람 만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은 조금 낫고 연구소에서 좀 선행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제 내근만 하게 되는데 정말 종일 하루 종일 같은 부분 사람만 만나요.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회사 밖의 사람 만날 일이 한 번도 없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질릴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다 나하고 맞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맞기도 하지만 잘 맞는 사람은 드무니까.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회생활 하면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서 좀 네트워크도 넓어지고 새로운 기회도 만나고 이러길 좀 기대했는데 대기업에 입사하면 그런 일은 거의 없어진다. 아마 그냥 회사 내부에서만 계속 일을 하다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거는 다양한 업무를 해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보통 입사해서 자기 직군이 정해지면 오랫동안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 직군을 입사를 했다. 그러면 생산 쪽에 있다가 생산 기술 쪽에 있다가 품질 쪽에 있다가 공무팀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산 직군에서만 계속 인사 이동하게 되고 경리 직군이라고 하면 회계팀에 있다가 자금팀에 있다가 기획팀에 있다가 원가팀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 직군에서만 계속 돌게 됩니다. 그래도 기획 직군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다른 직군에서는 물론 이제 이 하나하나가 전문화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의 일을 하기도 어려운데 때로는 좀 커리어 개발을 하고 싶을 때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동이 어렵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영업 직군도 영업은 영업만 계속 하게 되죠. 마케팅 가끔씩 마케팅이나 홍보 쪽 하게 되는데 그런 쪽 좀 자기가 딱 정해진 업무만 오랫동안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되게 긴데 거기에서 그 일만 계속 하다가 사회생활을 마무리하기엔 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되게 좀 아쉬울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꽉 찬 월간 연간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들 가면 기획 부분이라든지 전략 부분 또는 비서실에서 연간 스케줄을 이미 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보고는 언제 하고 사업 계획은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이 연간으로 스케줄이 다 이미 내려와요. 그래서 외부에 영업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이런 스케줄 영업하는 분들도 이거 따라가야 되죠. 거의 보고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완전히 그냥 픽스돼 있으니까 좀 약간 그렇게 업무가 몰리는 시간이 되면 이제 좀 많이 지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간 보고, 월간 보고, 연간 보고, 전략 보고, 사업 계획 시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분 워크샵들, 그 다음에 전 사업 워크샵, 이런 것들 이미 다 연 단위로 계획이 짜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물론 계획이 다 내려오니까 내가 거기 맞추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되게 몰리는 시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의 마감 시기에 사업 계획 시즌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집에 못 가죠. 어쩔 때는 저는 주말에 회사에 되게 자주 갔었었는데, 주말에 가서 이제 밤에 일하고 오고 그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있는 일을 다 마무리를 해놔야지 이제 다른 일들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시즌이 걸리면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힘들게 돌아간다. 그래서 약간 이런 여지가 없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더군다나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니까. 그 다음으로는 꽉 막힌 인사정책이랄까요. 우리는 보통 대기업들, 자기들은 다 성과 중심으로 인사정책을 운영한다고 홍보하지만 막상 다녀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영업 직군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닌 직군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번갈아 가면서 고과를 주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생산팀이다. 그러면 올해는 영업팀이다.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잘하는 부분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산이 정말 계속 몇 년 동안 가동률을 갖다가 특정 목표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면 생산팀이 잘하는 게 딱 보여요. 그러면 생산팀에서 그런 고과를 잘 받아야 되는데 첫 해만 받고 둘째는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여나 그렇게 하다가 일 잘해갖고 특진하면 앞에서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면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특히 걔가 왜 그걸 받아야 되냐 하면서 시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게 뭐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일부 대기업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진짜 필요한 사람은 안 오고 갑자기 누구의 지인이 딱 꽂아진다든지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사장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케이스들. 그래서 그분이 오면은 결국에는 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리고서는 또 다시 망가지고 그러면 또 새롭게 누구를 뽑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도 그런 그 상황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되게 답답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한테 좀 되게 큰 거였는데 회사가 되게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기업에 다닐 때 정말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시기였거든요. 그 업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경제면에 매일 기사 한 개씩 올라오는 수준으로 엄청난 벤처기업이 치고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장을 휩쓸고 그러던 회사였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하는 업종이 정말 말이 될 정도로 괜찮은 업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해보면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거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물론 이제 뭐 쉽게 된다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사람 풀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어떤 팀에서 보고서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얘기를 하면 뭐 회의 자리에서 모이면 모두 다 리스크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류의 것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리스크에만 집중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 팀이 엄청 보고서를 많이 써야 돼요. 보고서 50장짜리 보고서를 써가지고 뭐 설득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 안 됐어요. 지주사에서도 계속 물음표를 보내고 그랬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벤처기업은 정말 초대박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코스피에서 거의 손가락에 드는 회사이고 그거 빠르게 따라간 대기업이 있어요. 지금은 시총 5위 안에 드는 회사가 됐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그 다음은 앞에 거의 연장선상인데 그 안돼가 너무 많아요.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회사하고 시장에 룰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도 봐요. 뭐 예를 들어서 관행들이 있고 그걸 갑자기 깨면 회사가 뭐 왕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새로운 액션을 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컬러를 갖다 좀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를 제안하면 뭐 회사에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꺼내면 보통 다 이래요. 뭐 왠지 납득이 안 된다. 다른 놈들 그거를 몰라서 안 하고 있냐. 뭐 그런 걸 왜 안 하고 있냐. 나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안 돼요. 그러고서 회사가 계속 뒤로 처집니다. 결국 그렇게 제안되는 것도 모두 나가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가서 다른 회사에서 대박을 쳤죠. 그래서 안돼가 너무 많아서 좀 저는 그게 많이 답답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의 또 연장이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보면 제가 이제 다닐 때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뭐 경력으로 입사한 영업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분은 되게 신기한 분인데 다른 그 전임자들은 막 싸돌아다니고 엄청 막 미팅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물건을 하나도 못 팔아요. 근데 그분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 이메일 보내고 전화만 해요. 근데도 전임자보다 훨씬 더 물건을 잘 파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평가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파는 거는 전임자가 해놔서 그런 거고 전임자가 훨씬 더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더 영업을 잘했다. 그 사람은 사무실에만 앉아있고 하는 게 뭐가 있냐. 근데 조금 더 까보면 전임자는 회사에서 준 비용으로 그냥 놀러 다녔고 새로운 사람이 영업하는 데는 전임자가 한 번도 찔러보지 않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팔아오는데도 회사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뭐 인사 제대로 안 하고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퇴직하시고 한 번은 또 이제 경력으로 입사한 기획 쪽에 전문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딱 들어봐도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논리적인 전개라든지 결론이 너무 합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방향에 가야지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결국 아까 좀 철퇴 맞는 느낌으로 주변에서 포화를 많이 쏟아부었고 결국에는 이제 퇴직하셨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몇 년 후에 이제 저도 나오고 이제 한 5, 6년 정도 있다가 그 회사가 그 방향으로 가더니 지금은 또 엄청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했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성장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회사에서 품어주지 못하고 자꾸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되고 정말 회사에 막 20년, 30년 다닌 그런 표현이 그런데 썩은 고인물들만 남아서 회사를 계속 안주시키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저도 그런 썩은 고인물이 되고 싶지 않아서 퇴직을 하게 된 그런 결심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잘 납득이 되시는다면 본인은 대기업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이거하고 상관없다. 그래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대기업 메리트가 더 좋다고 하면 대기업을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끝!